뉴스 파헤치기 순서입니다. 정부가 어제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청주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갭 투자라고 그러죠. 네. 전세를 끼고 차액으로만 집을 사는, 최근 이런 상황 때문에 청주 지역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작년 한 가을, 예. 10월부터 이제 청주 복대동 지역부터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갭 투자가 또는 갭 투기가 성행하는 곳은 예. 아파트 매매가가 낮은 데입니다.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뭐 85%, 90% 되면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 말씀하신 대로 3억짜리라고 치면 예. 한 3천만 원만 있으면 전세 끼고 한 채 집을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걸 부풀려 가지고 뻥튀기해서 딴 데 팔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하. 근데 이런 것들을 한 개인이 뭐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예.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부터 예. 서울 중심으로 이 돈 많은 그런 이제 법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쫙 내려와 가지고 예. 한두 채 사는 게 아니라 10채, 20채 아하. 뭐 보지도 않고 예. 일부 특정 지역을 딱 타겟으로 해가지고 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청주 지역은 이제 굉장히 침체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3, 4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아파트 값이 오르나 보다라고 해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따라가는 형태가 있었어요. 아하. 그런데 최근에 5월 8일에 오창의 방사강 가속기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호재가 발생하면서부터 이 같은 현상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값이 올라도 서서히 올라야지 뭐 하루에 1억, 2억씩 오르고 하니까 이야. 정부가 이거는 그 청주 지역이 그동안 침체했었으나 이 불균형성 네네. 이런 것도 어떻게 튈지 모른다 아. 해서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해주셨던 그 기간, 작년 가을 연말 이때까지만 해도 청주는 미분양 물량이 많아서 관리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던 지역이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니 네. 소위 말해서 먹잇감들이 많았던 거군요. 얼마나 많이 오른 겁니까? 그 보통 지금 청주 오창에 예. 3억 원 정도에 분양됐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어제 조사해 보니까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예. 30평형 실거래가 매매가가 5억 4천만 원을 기록한 곳이 있더라고요. 5억 4천이요? 네, 그러면 2억 원이 오른 거예요. 와, 오창의 굉장히 주변의 아파트도 막 5천만 원씩 오른 네. 그런 이제 것을 이제 실거래가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예.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 그 매매 관련하는 이제 업체 측에서는 예. 그 아파트는 7억 원까지 간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서 와. 지금 이제 싱숭생숭하죠.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상승폭을 더 부추기는 건 아닌가 걱정도 좀 되는데, 2억 5천, 3억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요. 야,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청주가 6.17 부동산 대책, 정부 대책에서 조정 대상으로 지금 포함이 네. 된 거잖아요. 예, 투기 가열 지구보다 좀 아래지만 예. 그래도 청주 지역에서는 이제 보기가 거의 없었던 예. 그런 이제 규제들이 이제 됩니다. 아하. 뭐 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살 경우에는 뭐 6개월 내로 팔고 이사를 가야 한다든지, 네네. 또 새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그 대출 비율이 한 뭐 50%로 제한이 된다든지, 뭐 전세, 그다음에 그 뭐죠, 그 명의를 바꾸는 것, 예, 예. 뭐 이런 것들도 제한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갭 투기꾼들을 이제 잡는 예. 그러한 이제 목표를 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 업체가 네. 이런 갭 투자를 많이 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적지 않은데, 아하. 이번 이제 그 규제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세금이 많이 이제 부과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네. 아파트 상승세가 좀 꺾이는 그런 아하. 효과를 이제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일반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좀 혼동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투기 과열지구 이런 것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는 규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는 굉장히 심각한 곳이니까 예. 뭐 강력한 규제를 해서 뭐 이런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약간의 이제 그 어떤 범퍼라고 할까요? 예. 그걸 좀 두는 거죠, 여유를. 아. 그러면서 이제 좀 부드럽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칫하면 문제의 소지가 커질 수 있는 지역일 수 있으니 네. 조금 예단 차원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된 청주가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하향되지요. 뭐 지금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9억 원 이하에는 50%인데 예. 청주에서 9억 원 넘는 아파트는 한 어려워 20채 보이는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대부분 한 50% 정도로 되고 예. 총부채 상환 비율도 한 50%로 묶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돈 없는 서민들은 60%가 됐든 보통 한 70%까지도 대출 받아가지고 경우가 있죠. 가는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 예. 이게 이제 20% 줄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거네요. 그런 게서 상당히 그런 게 좀 규제가 좀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이 청주 지역 중에서 면 단위 빼고요. 네. 읍 단위 중에서 내수 빼고. 내수. 예. 그러니까 동지역 전체랑 오창이랑 오송이랑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 차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어떤 상승 효과를 노리는 갭 투자 이 부분들도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업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세금들이 합산해서 고지가 되고 한다면 세율도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이제 세금 때문에 예. 자기가 그러니까 실현할 수익은 안 되고 세금은 중과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아파트를 갭 투자로 해서 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줄 거거든요. 그렇군요. 청주 복대동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부동산 업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한 100채 정도 된다라는 예. 게 제가 한 부동산 전문가에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그 물량이 부담스럽겠는데? 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나올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서 규제를 했는데 예.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 조합에 거기 살고 있지는 않았는데 재건축되는 오래된 아파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분양을 받아서 차익을 노리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조정 대상이 되면은 2년 이상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규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뭐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거 굉장히 참 신기한 일입니다. 청주 지역에서 네. 지금 왜냐하면 주택조합 아파트의 미분양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미분양 아파트 거의 줄어들고 있고 또 주택조합 아파트의 위험성이 큽니다. 이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면 조합원들이 다 n분의 1로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데 관심이 많으냐? 예. 이 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이 되면 분양하는 아파트 하는 것보다 한 20% 정도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액 뭐 2천에서 3천이든 그만큼 그 차액에다가 아파트 값이 오르면 또 3, 4천 붙이고 플러스 알파가 그러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더하면 최소 5천 이상은 되니까 짧은 기간에 딱지만 팔면 짧은 그러네요. 기간에 전매 제한도 없었으니까 예. 그렇게 수익을 올리겠구나 해서 지금 광풍이 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제한이 되거든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는 네. 조건이 딱 붙었으니까 이제는 이게 쉽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상 열기 그러니까 이런 그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조합원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식 막 끌어올리는 작전 세력은 빠지고 조심해야 돼요. 개미 쫓아 올라가다가 상투 잡아서 그냥 뭐 휴지 조각되는 그런 주식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청주 지역에 굉장히 위험한 징후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동안은 너무 아파트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걱정했잖아요. 예. 좀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규제가 되고 있거든요.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창 오송 잡으려다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이런데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앞서서 좀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라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만 좀 더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법인에서도 많이 부동산 갖고들 있거든요. 네. 세금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도 이번에 같이 좀 맞물려 나오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네. 적용하고 또 법인이 주택을 팔 때에는 추가세율을 20%로 인상을 하고 네. 또 이달 18일 이후로는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하고 자꾸 이제 세금을 갖다 매기죠. 아하. 그러니까 왜 여기 이러냐면은 갭투자를 하는 데가 주로 법인인 이유는 돈이 많으니까 3천만 원씩 예. 백채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값을 폭등시키는 그런 주범이다라고 이제 그렇군요.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6.17 조치로 우리 지역의 실수요자들 당장 집을 팔고 사야 되는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는 분들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소셜미디어 태희의 안태희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